네, 안녕하세요. 여원사주의 여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내 사주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주 8글자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 8글자에서요, 이제 내 일간 밑에 있는 일지, 이 일지가 내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월지도 중요하지만 요 밑에 있는 일간 밑에 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여자한테는 남자, 남자한테는 여자의 모습이죠. 요 모습을 살펴보거나 요것은 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성으로 살펴본다면은 여자는 관성을 보면 되고 남자는 재성을 보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겸비를 해서 봐야 하는데요. 그 여자의 경우에는 관의 모습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남자는 재성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위쪽에 보시면은 배우자의 모습이 천간에만 있는 경우, 지지에만 있는 경우, 지지의 근을 가지고 천간도 같이 나타나 있는 경우, 사주 원국에, 그리고 지지 글자 밑에 지장간 속에만 내 그 십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면 관성이, 남자라면은 재성이 천간에만 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밑에 지지에는 모습이 없고 천간에만 떠 있는 경우, 그리고 지지 밑에 근이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집에 있는 모습보다는 바깥에서 남들이 봤을 때 좀 인지도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깥에 나왔을 때는 좀 그럴싸한 남자 또는 여자가 내 아내가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회활동도 하고, 바깥에 보여지는 남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정신세계이기도 하고 내면이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정신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지지는 정말 나의 생활입니다. 나의 실제 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실제 생활보다 바깥으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는 그 십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면 그 힘이나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갈 때는 옷도 차려입고 이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그런 어떠한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어떤 긴장감이 풀어지고 또 약간 그러니까 무성의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는 가정이나 가족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바깥 외부에서의 모습보다 성의를 다하지 않는 모습, 존재감, 그런 것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남자가 뭐 집에 들어왔을 때 좀 가정적으로 더 도와주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깥에서는 뭐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갈 때는 뭐 예쁘게 잘 입고 꾸미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좀 정리정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좀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좀 그 어떤 바깥의 외부에서의 보이는 모습과는 틀리게 배우자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지지에만 있을 경우는요, 천간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는 배우자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알뜰살뜰 잘 챙겨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지지든 천간이든 내 배우자의 십성이 사주 원국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꼭 한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좋다는 것이 되겠죠. 없으면 무죄가 되고 무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천간에도 있지만요, 지지의 근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의 여자라고 하면은 신금이 이제 그 정관이 되겠죠. 그 신금이 천간에도 있으면서요, 지지로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거나 또는 밑에 금 일주가 같이 있을 때, 즉 그 뿌리도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도 같이 힘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지지와 천간에 이제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배우자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믿고 이 사람을 따라도 된다. 재성도 마찬가지고요.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지천간 모두 없으면서 지지 속에 암장되어 있는 지장간에만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남자는 지지 속에, 진술충미 속에 내 배우자 성인 재성을 깔고 있으면 재고기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자기 그 아내를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어떤 그 부각된 모습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의 지장간 속에 이제 남자가 들어있다는 것은요, 요것은 조금 불리한 모습이긴 하죠. 여자한테는. 남자는 그렇지가 않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장간 속에 들어있으면 남자의 활동력이 좀 제한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과 알뜰살뜰 챙겨주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드러나는 어떤 그런 활동력을 가진 남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자 사주에는 지장간에만 있으면 무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장간 속에 들어있을 경우에는요, 남자를 만날 때 그 남자가 좀 바깥 활동을 막 나가서 사회에서 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거에 만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원래 주어진 내 배우자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관성이나 재성이 지지천간을 떠나서 지지에도 있고 천간에도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주를 보다 보면요, 재성도 제다신약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제다신약이 아니어도 재성을 지지천간에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초년, 중년, 말년의 희기를 따지는 것입니다. 즉, 그 관성이나 재살이 연주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시주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 또 월주의 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해석이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금묘화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근이 되고요. 묘화실, 즉 말하자면 이 연간에 관성이나 재성이 자리 잡을 경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초년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장년, 중년, 말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 이제 연주에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좀 결혼이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월주에도 있고 시주에도 이렇게 자리 잡아갈 경우에는 내 배우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배우자의 모습을 다 겪고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겪고 지나간다는 말 안에는 이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번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깊이 사귀거나 결혼 정도의 만큼의 동거 생활을 하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또 서로
그런 결혼,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을 한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다 결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를 거치지 않고도 또 실제적으로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일찍 남자를 연주에 이런 식으로 남자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일지 자리에도 지금 신금을 안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찍 초년에 이 남자를 거쳐서 실제로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신금이 내 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을 틀리게 할 수 있지만 혼잡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살이나 재성의 어떤 역경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뭐 관살 혼잡이다, 그리고 뭐 제다 신약이다라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관살 혼잡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관살 혼잡 사주지만 식상으로 관을 눌러줬을 때는 또 어떤 역경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평생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잡이 되어 있지만 내가 그런 이런 분들을 흔히 사주를 보면 좀 늦게 결혼해라 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혼잡의 어떤 그런 운을 다 겪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고 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렇게 늦 결혼을 하는 경우는 그런 걸 모두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의 굴곡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잡의 기운은 이 혼잡의 어떤 그런 액땜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고요. 이런 것도 흔히 업상대체로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관살이 강하게 들어온 경우에는 뭐 남자를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걸로 액땜을 해 가죠. 그리고 뭐 제다가 재성이 또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는 남성일 경우에는 뭐 여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액땜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간 밑에 일지 이것이 이제 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궁의 모습에 따라서 내 배우자의 모습을 또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8글자 중에서 일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의 용신일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배우자가 나의 목숨줄과 같은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남편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채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남자의 경우에도 사주가 아주 조열하고 뜨거운데 일지가 지장간 속에 수기운을 품고 있다거나 또는 이 글자가 수기운으로 앉아 있다면 그 힘은 약하지만 이 남성은 그 배우자분한테 최선을 다하거나 많이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우를 배우자가 풀어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아껴주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것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남편밖에 모르네, 또는 저분은 자기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네, 유달리 그런 것도 이걸로 또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억부적으로 봤을 때도요, 나의 어떤 그 비경겁제가 강하다거나 뭐 또 인성이 강하다거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사주에서 일지가 그 편중된 사주를 눌러주는 사주나 또는 그것을 설하는 십성이 이 일지궁에 들어와 있을 때도 남편 복이 있다, 아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신의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너무나 강한 오행은 설해주거나 눌러줘야겠죠. 그리고 또 너무 내가 신약할 경우에는 이 궁에서, 일지궁에서
내 힘을 북돋아주는 비겁이나 인성이 앉아 있을 경우에는 또 복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의 모습, 즉 나의 모습이죠. 상대한테는 내 모습이고요. 나한테서는 이제 상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